그런데 사실 말은 쉬운데 행동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김밥을 맛없게 만들어 먹으면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음식을 맛이 없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아도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죠. 김은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뇌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또한 풍부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을 통해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항암 음식입니다. 또한 특정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최고의 대사증후군 예방 음식입니다. 또한 김은 침침한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는 눈 건강에도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함께 먹는 음식과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의 핵심 효능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눈 건강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김 음식 3가지와 오히려 암과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김 음식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김의 첫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김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김에는 비타민 B12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12가 우리 세포의 DNA 합성을 도와주고 신경세포를 만들고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뇌 위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뇌 위축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소 부족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 섭취가 부족해도 풍성한 뇌 용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B12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뇌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은 자주 많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음식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는 뇌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 독소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김은 뇌에 양질의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염증도 줄여주는 최고의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그래서 김은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즐겨 드셔야 할 음식이 되겠습니다. 김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 효능입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포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름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것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관건입니다. 김은 이 활성산소를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 음식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결국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처음에는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활성산소를 조절한다는 것은 암 예방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김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도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 암 예방에도 너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김의 세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김의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B12는 혈관 환경을 개선해주고 혈관 염증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즉 김은 우리 건강의 기초를 지켜줄 수 있는 너무나 고마운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은 눈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빈혈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은 우리 건강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강력한 슈퍼푸드입니다. 김의 핵심 효능을 종합해보면 김은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포 조율 음식입니다. 또한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염증과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너무나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김을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김의 다양한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약으로 먹는 방법을 찾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김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김밥입니다. 각종 채소가 풍성하게 들어가고
건강에 좋은 김이랑 함께 먹는 설탕이 들어간 김밥은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김과 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음식입니다. 김과 채소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설탕이 들어간 김밥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고혈당 음식입니다. 물론 설탕을 넣지 않더라도 김밥은 고혈당 음식입니다. 백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만성 염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 상태가 암의 원인이고 치매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당장 암에 걸리고 당장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이랑 채소랑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즉 설탕이 들어가도 김밥을 드시게 되면 건강에 나쁜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화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밥 재료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입니다. 밥은 백미를 사용하고 보통 소금간과 참기름 그리고 일부 설탕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미는 고혈당 음식입니다. 그리고 밑간으로 설탕까지 넣으면 염증 폭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참기름은 아마 대부분 넣어 드실 텐데요. 이 역시 염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김밥에 많이 넣는 속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무지는 어떨까요? 설탕에 절인 음식입니다. 어묵은 어떨까요? 어묵에는 설탕과 밀가루가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까지 설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엉도 많이 넣어 드시죠. 그런데 이 김밥용 우엉도 달달한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근, 햄과 계란은 어떤 기름으로 보통 구워 만드시죠? 네, 콩기름 같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 만들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생채소를 넣는 경우는 오이나 깻잎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탕 김밥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김밥은 그냥 김밥이 아니라 설탕 김밥입니다. 물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건강에 좋다고 설탕 김밥을 그냥 드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합리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밥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꼭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이 들어가고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만든 김밥은 건강한 김밥이 아닙니다. 물론 소풍을 갈 때나 외식으로 먹는 가끔씩 먹는 김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식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먹는 음식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런 음식들만 매일 먹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김밥을 만드실 때에는 설탕을 빼고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김을 튀긴 음식입니다. 김튀김, 김과자, 김밥튀김, 김말이 튀김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즉 김을 밀가루 전문 같은 튀김옷을 입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 튀기는 튀김 음식은 만들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외식이나 간식으로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가끔이라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을 튀겨서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김이 들어가더라도 튀김 음식은 튀김 음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튀김은 가장 많은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당독소, 독성 알데히드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즉 튀김을 먹게 되면 이런 물질들을 함께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더라도 당장은 지장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튀김 음식은 정말 잘 절제해서 생일 같은 행사 때에만 먹는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즐겨 드시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습관처럼 튀김 음식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을 튀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은 김을 튀긴 특정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튀겨 먹는 모든 음식들, 즉 전체적인 식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튀김이 건강에 안 좋아도 그래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맛이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재료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위안을 삼는다는 것이죠. 즉, 이 합리화 때문에 튀김을 절제하지 않고 습관처럼 자주 많이 먹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튀김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암과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튀김 음식을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튀김이 줄어들면 암과 치매도 멀어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래된 조미김입니다. 우리가 김을 가장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미김입니다. 아마 김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조미김의 특징은 소금뿐만 아니라 기름을 발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미김이 의외로 칼로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김에 바른 불포화 지방산 기름이 오래되면 산패되기 때문입니다. 산패된 불포화 지방산 기름은 독소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김은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김은 세일을 하더라도 구매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바른 조미김은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들기름을 바른 조미김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들기름 역시 저온압착 생들기름이 아닌 경우에는 빨리 산패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김이라면 사실 조미김보다는 조미되지 않은 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만 드실 수 없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공식품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조미김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구매하시더라도 최근 생산된 김을 빨리 소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노력이 쌓이고 쌓여 우리 건강을 되찾고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가공식품을 줄여 나가시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먹는 식단으로 바꾸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가공식품을 사용하면 우리 몸이 편해집니다. 심지어 맛도 좋습니다.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자주 즐겨 먹고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은 이유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입니다. 즉,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노력 가운데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실제 힘을 발휘하고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쉬운데 행동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김밥을 맛없게 만들어 먹으면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음식을 맛이 없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아도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김도 바꾸시면 됩니다. 김도 건강에 좋은 음식과 식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노력이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평생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암과 치매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과 김을 함께 먹어야 하는지 김을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을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김 브로콜리 무침입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는 김은 눈을 촉촉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눈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김 브로콜리 무침은 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특히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고 김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영양소는 눈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 건강이 나빠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들깨편에서는 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즉 염증뿐만 아니라 노안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에도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노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노안이 빨리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면 처음에는 눈 미세혈관이 좁아지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눈 혈관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해지고 심지어 시력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방치하면 당뇨 망막병증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서 발생하는 염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인슐린 저항성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브로콜리 무침이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으로 눈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브로콜리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눈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공급해준다면 당연히 우리 눈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는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줄 수 있는 걸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항암,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김 브로콜리 무침을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탕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달달한 소스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은 소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설탕은 염증 유발 음식입니다. 우리가 김 브로콜리 무침을 더욱 효과 있게 먹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들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참기름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입니다.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늘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김과 브로콜리를 챙겨 먹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서 무침을 만드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김 브로콜리 무침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 당근편에서 추천드린 당근 키토 김밥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음식을 함께 드신다면 눈 건강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드신다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함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꼭 저탄고지 식단과 함께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김 브로콜리 무침 그리고 당근 키토 김밥으로 눈 건강도 지키시고 암과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브로콜리 무침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함께 줄여주는 염증 삭제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을 보약으로 먹는 2번째 방법은 김 계란말이입니다. 특히 계란, 당근, 부추, 양파와 함께 먹는 김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많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장기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내장 비만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뱃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하 지방보다는 우리가 장기에 있는 내장 지방을 빨리 빼야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김 계란말이입니다. 뱃살을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식단은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즉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고 양질의 지방, 단백질, 그리고 채소로 식사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김 계란말이를 쌈채소와 함께 또는 샐러드 채소와 함께 밥 없이 한 끼 식사로 드신다면 뱃살과 내장 지방을 쏙 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 풍부한 레시틴으로 뇌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으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부추와 양파로 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치매 예방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염증을 함께 줄여주고 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뇌 신경세포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섭취를 풍성하게 하면 뇌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뇌혈관이 튼튼해지니 에너지 공급도 원활해지고 신경세포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니 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김 계란말이는 반찬으로 즐겨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평소 탄수화물 식사량을 줄이시고 김 계란말이를 풍성하게 드신다면 꾸준히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음식을 즐겨 드시고 많이 드신다면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계란말이를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늘어날 수 있는 오메가6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인 기버터나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케찹이나 달달한 소스는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달달한 케찹을 찍어서 드신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의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여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김 계란말이로 뇌혈관도 튼튼하게, 뇌신경세포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란말이는 치매가 도망가는 계란말이입니다. 김을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순두부 김밥 전입니다. 순두부와 함께 먹는 김은 장 건강과 암 예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마늘 들깨 소스와 김치를 함께 먹게 되면 장에 있는 염증이란 염증은 삭제시켜 줄 수 있는 장염증 삭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으로 장의 염증을 확 줄여주고 들깨의 오메가3로 또 염증을 줄여주고 두부의 이소플라본으로 또 장의 염증을 줄여주니 장에 있는 염증이 씨가 마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기에다 김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로 독소를 배출해주고 베타카로틴으로 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김치의 유산균이 두부의 항산화 효능을 더욱 높여준다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순두부 김밥전과 함께 먹는 김치는 암세포 씨를 말리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로 우리 식단을 채워나가신다면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두부 김밥전을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이 아닌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장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장에 있는 유해균들을 청소해주고 순두부 김밥전을 고열조리로 인한 유해 물질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을 묻혀서 굽되 살짝만 익혀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바짝 익혀 먹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에 풍부한 비타민 B12와 두부의 이소플라본을 오롯이 챙겨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순두부 김밥전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 들깨편에서 추천드린 들깨 마늘 보쌈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드신다면 만성염증이 폭발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까지 함께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까지 줄어드니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순두부 김밥전 그리고 들깨 마늘 보쌈으로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이 씨가 마르면 암과 치매도 멀어집니다. 두부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심지어 특정 채소와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을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폭탄 음식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너무나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부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부의 핵심 효능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두부 음식 3가지와 오히려 암과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두부 음식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부의 핵심 효능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과 치매 그리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부의 첫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두부에는 레시틴, 시스테인,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소플라본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시틴과 시스테인 성분도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중성지방을 녹여주기 때문에 두부는 혈관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두부는 우리 식단에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풍부한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너무나 고마운 음식입니다. 이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고혈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에 중성지방과 포도당이 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두부입니다. 혈관에 중성지방과 포도당이 줄어들면 염증이 또 줄어들고 혈관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혈관 건강 개선에 너무 좋습니다. 두부의 두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두부는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계란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이 레시틴은 뇌세포 보호막의 재료가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성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과 시스테인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뇌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뇌 에너지 공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성분은 실제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성분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는 이소플라본입니다. 두부의 핵심 효능 성분이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팔방미인입니다. 이 성분은 심지어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산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계란만큼 자주 드셔야 하는 우리 식단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음식입니다. 두부의 세 번째 효능은 항암 효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암 효능에도 탁월한 성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보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한 논문도 있는데요.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세포의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확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부의 핵심 효능을 종합해보면 두부는 여러모로 우리 건강에 너무나 유익한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입니다. 에너지적인 측면, 영양소적인 측면, 항산화 푸드라는 측면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사실상의 슈퍼푸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부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부가 이런 종합적인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약으로 먹는 방법을 찾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두부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그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두부전입니다. 그냥 두부전이 아니라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 굽고 튀기듯이 굽는 두부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은 가끔씩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자주 즐겨 먹는 음식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부를 가장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부전이죠.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두부가 아니라 두부를 굽는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기름이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인데요.
핵심은 먹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은 적게 먹고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을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 불균형 수치는 개인마다, 지역마다, 식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딱 이 수치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종합해보면 1대 10에서 1대 20 정도를 상회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10배 이상, 심하면 20배 이상 먹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불균형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에는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오메가6 기름 과다 섭취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이 찌면 우리 몸에 염증이 더 많아집니다. 염증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까지 함께 악화됩니다. 즉 대사증후군이라는 만병의 근원이 우리 몸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니 두부전 한 번 부쳐 먹는다고 해서 뭐 그리 많은 오메가6 기름을 섭취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름은 말 그대로 기름입니다. 오메가3를 약으로 처방받아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2알 정도 드시면 보통 2000mg 정도 드실 겁니다. 2000mg은 2g입니다. 우리가 두부 반모를 전으로 한번 구워 먹으면 아마 식용유 한 큰술 이상은 먹을 겁니다. 숟가락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큰술이 약 13g 정도입니다. 오메가3를 챙겨 먹더라도 두부전 한 번으로 오메가6를 6배 이상을 섭취한다는 것이죠. 아마 더 먹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으로도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메가3 기름은 잘 챙겨 먹을까요? 거의 안 먹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죠. 들기름도 잘 안 챙겨 드시죠. 그나마 깻잎으로 소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즉 오메가6 성분은 어마어마하게 섭취하고 있고 오메가3 성분은 듬성듬성 드물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메가3 기름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비결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대두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참기름, 불맛기름 등 오메가6 성분이 높은 기름들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기름들은 경제적인 이점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입니다. 맛도 좋습니다. 우리가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걸 인식하고 알고 먹고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대신 두부전을 구우실 때는 기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을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유부입니다. 유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유부는 두부를 튀겨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유부 음식은 가끔씩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자주 즐겨 먹는 음식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부가 우리 건강에 부담스러운 이유는 물론 튀겨서 먹는 부분도 있겠지만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유부는 달달한 유부입니다. 달달한 유부는 어떻게 만들까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과당은 우리 간을 가장 빠르게 지방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당이 빨리 소모되지 않으면 간은 지방을 본인에게 먼저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장이 본인에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 중성지방이 가득 차면 주변 장기로 중성지방을 보내고 혈액 속으로 중성지방을 보내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중성지방이 가장 빠르게 축적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설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유부에까지 우리가 설탕을 많이 넣어 먹는다면 우리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유부를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중에 시판되는 만들어진 유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유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풍 갈 때나 가끔씩 먹는 식사로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즐겨 먹는다면 그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유부는 절제해서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두부 조림입니다. 우리가 두부를 가장 많이 먹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두부 조림이죠. 정말 다양한 조림 요리로 두부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 조림은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두부 조림에는 꼭 들어가는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제가 두부조림 레시피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설탕을 넣지 않고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넣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탕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요리에 설탕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먹고 과식하지 않고 채소 많이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이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알고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맛있게 먹고 달게 먹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궁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궁합 조금 어긴다고 해서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 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을 다시 다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설탕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부조림에서 설탕을 빼주십시오. 이 노력이 쌓이고 쌓여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가 도망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과 두부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두부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부추와 양파를 함께 먹기입니다. 부추와 양파를 함께 먹는 두부는 고혈압, 고지혈, 심혈관 질환 같은 혈관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의 가장 큰 문제는 고혈당, 고지혈, 독소, 그리고 염증입니다. 이 네 가지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줄이는 것이 혈관 건강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부추와 양파입니다. 두 채소는 혈관 청소부죠. 사실상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다 두부까지 함께 먹는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파의 퀘르세틴, 부추의 황화알릴,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앞서 말씀드린 혈관 문제 4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춰주고 중성지방을 녹여주며 독소들도 없애주고 염증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너무 깨끗해지겠죠. 혈액도 맑아지고 혈관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추와 양파를 두부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부추 양파 무침과 두부를 반찬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신다면 혈관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지켜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혈관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드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문제가 생긴 곳을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건강을 토대로 암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암과 치매는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추와 양파 그리고 두부를 함께 즐겨 드셔서 혈관 건강도 지키시고 암과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부를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두부 계란전을 쌈채소와 함께 먹기입니다. 두부를 계란과 함께 그리고 쌈채소까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치매와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뇌세포의 영양과 에너지 부족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뇌에 영양이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된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뇌에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 성분은 무엇일까요? 지방입니다. 지방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을 너무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방은 양질의 지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지방이 필요할까요? 건강한 포화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계란과 깻잎 섭취입니다. 포화지방이 풍부한 계란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깻잎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자주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뇌세포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줄어들고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공장이 줄고 효율성까지 떨어진다면 당연히 우리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우리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계란, 두부, 쌈채소입니다. 계란 두부전을 쌈채소와 함께 한 끼 식사로 밥 없이 드신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자면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즉 뇌세포 염증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치매가 오다가도 도망갈 겁니다. 계란과 두부에 풍부한 레시틴으로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함께 먹는 쌈채소로 활성산소도 줄여주고 뇌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공급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천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부가 포만감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고탄수화물 음식을 줄여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꼭 두부 계란전과 함께 먹는 쌈채소를 즐겨 드셔서 치매가 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더 많이 풍성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부를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김치와 함께 먹기입니다. 김치와 함께 먹는 두부는 장 건강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부의 핵심 효능 중에 하나가 항암 효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부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소플라본이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S에코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환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S에코올 성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 즉 유익균들이 풍성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즉 장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탁월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부와 함께 먹는 김치는 우리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우리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고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에콜 성분은 비타민C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논문도 있습니다. S에콜 성분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S에콜 성분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세포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신경퇴행성 질환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장이 먼저 건강해야 이렇게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장 건강이 무너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두부김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두부는 콩으로 만들었죠. 콩의 유일한 단점은 렉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렉틴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독소입니다. 이 렉틴이 염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매우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두부는 이 렉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콩을 가열하게 되면 렉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즐겨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두부김치는 장 건강을 되찾고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물론 설탕으로 볶은 김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두부도 건강한 두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콩으로 만들고 필수 재료 외에는 첨가물이 없으며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두부가 제일 좋은 두부입니다. 그리고 김치도 설탕이 최소로 들어간 김치가 제일 좋겠죠. 너무 달달한 김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두부김치로 장 건강을 되찾으시고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건강도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우리 몸에 장과 혈관 건강이라는 기초를 다져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추와 양파, 계란, 쌈채소 그리고 김치와 함께 즐겨 드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라도 달게 먹고 오메가6 기름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먹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나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지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암과 치매는 우리 인생에 없을 겁니다. 혹여 치매 예방에 대해 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난 계란편을 추천드리고 항산화 효능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고구마 편과 양파 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